자, 오늘장 한번 돌아보고 내일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저희의 멘토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내일장 멘토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업인베스트 이성호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장 먼저 복습 한번 해보죠. 좀 많이 빠졌죠. 일단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대만도 1.34% 떨어졌고, 일본 니케이도 1.3% 떨어졌고요. 대만이 1.1% 떨어졌고, 중국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결국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약세장에서 좀 방어주 역할을 하는 전기 가스 업종,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운수장비 업종이 그나마 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제약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의 회담 깜짝 방중이었죠. 거기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2,52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폭의 순매도는 아니에요. 시장 떨어진 거에 비해서. 기관은 317억 순매도했고요. 테슬라 모델 X 폭발로 인해서 운전사가 사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바이오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 또 개발비 회계 처리가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면서 코스닥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0.9%. 그래서 막판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696억을 순매도, 기관이 560억, 많이 팔았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 북한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면서 이게 우리 시장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훨씬 더 시장에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좀 전망과 함께 어떻게 할까요? 투자자들은요. 일단 가지만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시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악재가 연이어서 새로운 악재들이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일단 뉴욕 증시 하락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페이스북 때문이죠. 페이스북 데이터 스캔들로 인한 회원수 급감 전망에 따른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인데, 연방거래위원회가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하고 검찰이 조사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4.9%가 떨어졌죠. 근데 매일매일 페이스북과 관련돼서 새로운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는 통화 내역이라든가 페이스북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한 것까지 다 보관이 돼서 그거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페이스북이라는 게 개인의 특화된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죠. 그래서 그 개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너무 개인적인 비밀 정보까지 수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페이스북 삭제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고객들도 더 이상 페이스북에 광고를 안 맡기겠다라면서 광고주들 이탈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악재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잘못 보면은 전반적으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차트에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그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23일 날 테슬라의 모델 X가 폭발하면서 운전자가 사망을 했죠. 근데 이제 배터리에서 엄청나게 큰 불꽃이 나왔다고 그러고, 현장 목격자들에 의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피어나다가 갑자기 그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공중에 불덩이가 치솟았다. 현지 순찰대 얘기로도 배터리가 폭발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지난주 23일 날 발생한 모델 X의 폭발 사고를 조사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랑 상관은 없습니다.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지난 19일에 우버의 그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서 사망사고가 났죠. 사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서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여태까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 원인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7.7%가 떨어졌거든요.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 시장 확대 막 지금 개화를 하는 그런 산업인데,
여기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테슬라는 자금 부족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모델 3죠. 일주일 안에 5,000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벌써 한 2번이나 약속을 어겼거든요. 몇 번이나 지키지 못했는데 이거 안 되면은 자금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자금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연말이면은 보유연금이 다 바닥이 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4개월 이내에 파산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라고 그러면은 정말 미국 증시를 이끌어온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파산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확산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아까 뭐 페이스북 얘기도 드렸습니다. 구글도 그 비슷한 컨셉의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저께는 그런 우려로 번졌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것보다는 개별 주식들 다른 기술주로 확산되기보다는 테슬라와 페이스북 개별 주식에 대한 차원에 대한 문제로 좀 끝이 나야 되고요. 시장이라든가 다른 주식으로 번지지 않게 잘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어떤 무역 분쟁 우려도 완전히 가신 건 아니고요. 테슬라 모터스하고 페이스북의 주가를 좀 당분간은 좀 매일 좀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뭐 이런 악재들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악재는 국내보다는 국외 쪽 악재지만 국내에는 또 이제 그 바이오 쪽의 회계 처리 문제가 계속해서 또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흑자와 적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글로벌 증시라도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좀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페이스북 사용자들도 많아졌을 때 우리는 서버를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거기에 반도체가 또 많이 들어가고 또 전기차도 이제 뭐 계속 활성화가 될 경우에는 그 전기차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그렇죠. SK 하이닉스라니까 뭐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다 지금까지 좋았던 거잖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자율주행차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네, 자율주행. 네, 보통 20기가 정도, D램이 20기가 정도, 그리고 1테라 정도의 그 랜드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저게 자율주행차라는 거는 큰 수레바퀴라고 보고요. 그게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은 자율주행차 개발이 잠깐 좀 딜레이 될 뿐이고 그게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업인베스트 이성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마감 전략 A+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의 마감 전략을 챙기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